네, 안녕하십니까. 무인카페 대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김포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도시로 지금 지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때에는 이 카페라는 게 형성이 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죠. 예, 근데 카페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지역에 유명 빵집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명한 빵집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대형 빵집들하고 커피 이런 카페들하고 엄청 큰 것들이 약간 좀 외곽지나 이런 쪽으로도 이 지역 특성상 차를 무조건 끌고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카페들이 지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대규모의 카페를 운영했을 때 대량으로 빵을 만들어내고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제가 가봤던 김포의 뭐 그런 카페들이 커피가 좀 저렴하게 팔긴 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빵을 뽑다가 딜레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이 맛있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빵에 대한 긍정적인 게 커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좀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구나 이런 데다가 24시간 하는 뭐 그런 공간들을 따로 빼서 하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판기나 이런 걸 해서 24시간 운영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일부분의 24시를 추구하는 뭐 이런 무인 매장이 아무래도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준수한 맛에 그 좋은 퀄리티에다가 갔을 때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 대명항 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카페가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플랫폼들이 전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1층에는 빵이랑 약간 바닥에 시트지로 바닷가에 풍경이 돼 있는데 거기에 카누 같은 거에 있는다든지 비치 같은 의자가 있어서 그런 뭐 창가에서 앉는다든지 이런 약간 좀 이색 카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점에서는 뭔가 좀 다른 비주얼로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추세가 있죠. 도심가에 있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골드 의자에 뭔가 공주 같은 그런 앤틱 가구들로 표현된 약간 좀 이렇게 밥하고 같이 커피랑 하는 그런 카페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코로나 주사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뭐 계속 일을 하고 뭔가 내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위해 이런 창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나랑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창업을 하는데 요리 기술이나 뭐나 이런 게 있는데 뭔가 하이브리드로 24시간 이쁜 부분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지만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팔 때는 또 레스토랑처럼 쓸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집도 똑같아요. 빵집도 똑같고 그러니까 24시간은 굴러가는 거는 굴러가게 일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요리를 직접 하고 이런 부분이랑 동선이 연결되는 뭐 그런 시스템들을 했을 때 무인이 아무래도 실력 발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미용업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보면서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떠한 기계가 들어감으로써 인건비를 하나 절약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독성이 있으면 그 돈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도자 같은 게 6, 700만 원 정도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800, 900 정도 가겠죠. 제품이랑 사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독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치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뭐 무인 뭐 보통은 커피를 뽑으려면 인건비를 쓰고 포스기를 놔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빵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중첩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첩점에서 이걸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식당에서도 그 로봇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위에다가 좌표를 동선 스티커 그런 인식하는 GPS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동작을 넣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매장에서 쓰였을 때 충분히 가독성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키오스크만 가져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평균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가독성 있게 잠깐이라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면 그 기계는 굉장히 좋은 기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 몸에 맞지 않거나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 기계는 필요한 기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머신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줘요. 자,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김포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공원 같은 곳 가는 길에 어 저기 이제 그 음식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이나 다른 데 그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과도 좀 대화를 해보면은 다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말에는 알바를 몇 명을 써야 된대요.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운영적인 거죠. 만약에 공장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제조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게 하는데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10명 뽑았다가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잠깐 순간 잘 됐다고 잘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직원을 뭐 3명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3명을 월급이 다 나갔으면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권들이 있는 상황에서 7초, 8초 만에 음료를 자판기로 뽑을 수 있는데 사람과 맛이 비슷하고 퀄리티가 있다. 이러면 좀 말이 틀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빵은 빵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자판기나 아니면은 담아서 뭐 이렇게 직원이 했는데, 사실은 빵만 포장해도 바쁜 시간은 굉장히 바쁜데 그거를 커피까지 뽑고 그러면 딜레이가 생겨요. 저희 동네 빵집도 유명한 아주 역사 깊다고 해서 이 동네 온 빵집도 그렇게 딜레이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2명이서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만 뭐 빵 잘라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줄 서고 뭐 이러면은 뭐 아무래도 뭐 고객들이 불편성을 많이 느끼겠죠. 그럼 손이 빨라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음료를 뽑을 수 있는 자판기보다는 맛있고 가치성은 있는 이런 머신을 도용을 했을 때 충분히 가독성 있는 창업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인건비를 쓰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이제 있지 않은 시간을 다시 재활용해서 내가 뭔가, 보통은 아주 유명한 그런 커피 전문점들은 대체적으로 브런치를 합니다. 예, 스파게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정 시간에만 내가 나와서 그걸 하고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닐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뭐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했을 때 무인 창업과 최적의 콜라보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음료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원두의 맛을 뽑을 수 있도록 바이브레이션 프로판 펌프를 넣었습니다. 이태리션이고요. 그래서 맛과 바디감이 굉장히 풍부한 음료를 뽑아낼 수 있고, 저희 또한 원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납품을 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커피를 좀 원두를 사 드시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컨설트를 받으셔서 하시는 게 커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가치성을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파는 것보다는 저희가 퀄리티가 더 높은 것들을 해줍니다. 이게 이름만 있다고 커피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을 존재를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압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저희가 하이엔드급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 키오스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요 상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월세나 뭐 그런 규모적인 거를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서 크게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인건비를 좀 쓰기 약간 좀 애매한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높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